시민원의 김경식입니다. 전 오늘 자신의 의지를 증명해낸 두 명의 영화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존 카메론 미첼. 동성애자인 존은 가족에게 외면당한 채 여장 남자들의 드래킹 클럽에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의 얘기를 노래로 만들어 나가죠. 2001년 썬댄스 영화제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존의 부모님들은 그의 여장 가발을 쓰고 춤을 췄습니다. OST 스토리 헤드윅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hether you like it or not, Hedwig! Don't you know me, Kansas City? I'm the new Berlin Wall. Try to tear me down. I was born on the other side. Cut a town rich in two. I'm headed over the place of life. Now I'm coming for you. And I'm gazing at the stairs. They try and tear me down. 영화의 첫 무대는 존 카메론 미첼이 1994년 드래킹 클럽에서 탄생시킨 뮤지컬 헤드윅의 첫 공연을 영화화한 겁니다. 존은 뮤지컬 헤드윅의 작가였고 1인 2역의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헤드윅을 영화로 만들며 작가와 감독의 주인공 헤드윅 역까지 맡죠. How can I say who touched me the most? My father, the American GI. 영어의 기본조차 몰랐던 존이 예술성으로 격찬받은 헤드윅을 그것도 저예산 영어로 만들어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존이 40살까지 고민해온 성 정체성의 문제, 그 진정성의 힘이죠. 헤드윅은 실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존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 비슷한 고통을 안고 사는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를 덧붙였죠. 헤드윅의 모델은 미군 기지촌에서 만난 독일 여자, 미군에게 이혼당한 후 낮에는 보모, 밤에는 창녀 일을 하는 담대한 여자였죠. So you think I'm the woman? You truly love a man. Then you buy me the dress, I'll be more woman than a man like you can stand. I'll be a Venus on a chocolate clam, shell riding on sea marshmallow foam. If you've got some sugar for me. 존이 창조한 헤드윅은 성 정체성과 정치성이 결합된 이른바 퀴어 무비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날, 동독에서 태어나 자유의 땅 미국으로 가는 신체 검사를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죠. 하지만 베를린 장벽은 곧 무너졌고 장벽이 무너지던 날, 헤드윅은 미국의 흑인 병사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My sex change operation got botched. My guardian angel fell asleep on the watch. Now all I've got is a Barbie doll crotch. I got an angry inch. Sex exposed, Barbie's back. I got an angry inch. 앵그리 인치, 즉 성난 1인치는 헤드윅의 락밴드 이름이 됩니다. 영화 헤드윅의 음악은 1970년대 그랩락으로 새롭진 않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예쁜 여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진정성이 특별함을 만든 것이죠. 한국인 이혼녀들과 떠돌이 공연을 하던 헤드윅은 16살 소년 토미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What do you think? You think love lasts forever? I believe love is immortal. I don't know, perhaps because love creates something that was not there before. And there was 3 sexes then, one that looked like 2 men glued up back to back. They were the children of the sun, and similar in shape and girth was the children of the earth. They looked like 2 girls rolled up in one. OST 사랑의 기원은 헤드윅의 창조자 존 카메론 미첼의 철학적 깊이를 전해줍니다. 존은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플라톤의 말을 빌어 설명하죠. 원래 하나였던 성이 둘로 갈라져 서로를 욕망하게 됐다. 풍요의 신 남자와 빈곤의 신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에로스 때문에 욕망은 늘 결핍을 느끼는 존재죠. 헤드윅이 사랑한 소년 토미는 그녀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게 되자 헤드윅의 음악을 훔쳐 달아나 스타가 됩니다. 헤드윅은 토미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Stunning, fuck off. Broadway Cruises Polynesian tour operator. Fuck your Thomas Hedwig. I'm going to be stuck.
결국 남편 이채학과 락밴드는 그녀를 떠납니다. 길거리 창녀가 돼 다시 만난 헤드윅과 터미. 둘의 스캔들은 세상에 알려지고 헤드윅은 마침내 락스타가 됩니다. 헤드윅의 마지막 무대에서 헤드윅과 존은 여장 남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노래합니다. 난 여자도 남자도 아닌 락커일 뿐이라고. 2005년 재개봉된 영화 헤드윅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2002년. 시대를 앞선 감각으로 헤드윅을 수입한 이준익은 빚만 졌죠. 20살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신문에 시사 만평, 극장 간판에 도전했을 때 세상은 그에게 차가웠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그 후 15년 동안 일러스트레이터, 기자 등 충무로의 영화판을 외곽에서 접근해오며 이준익은 결심합니다. 영화 감독은 아무나 한다. 감독의 시선,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입니다. 2003년 영화 황산벌은 96만을 동원, 당시 관객 순위 5위에 올랐다. 그리고 2006년 현재 왕의 남자가 무려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압도하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배우와 영화에 대한 관심뿐 이준익 감독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는 관객에게서도 충무로에서도 야박하다 싶을 정도다.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 저게 누군가? 충무로의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먼 48 늦깎이 감독 이준익에게는 주목할 만한 연출 스타일이 보이지 않는다.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겠소. 왕한테 보이기나 하게 해주시오.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 새로운 시각과 장르라지만 퓨전 사극은 담화와 대장금으로 이미 물 위에 오른 장르였고 대대가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코미디는 그야말로 빠지면 망하는 영화 코드가 된 지 오래다. 이미 검증된 대중성의 요소를 얄밉게 재조합시킨 것이 아닌가. 내 줄타는 재주가 쓸만하거든. 그렇다면 왕의 남자와 황산벌의 성공은 우연이었는가? 왕의 남자가 조선 왕조 최대의 스캔들인 연산군을 끌어들였다고 하지만 이준익 감독이 손대기 전까진 많이 다뤄진 식상한 아이템일 뿐이었다. 오줌이나 그냥 한판 싸고 놀란다. 그렇다면 나랑 한번 맞춰보자 이놈아. 옳거니. 이 감독은 여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제2, 제3의 장치를 결합시킨다. 사물소리 요란하게 어디들이 삽시가 나. 아니 이놈이 방울이 있어야 소리가 나지. 없는 놈끼리 놀려먹기자. 친구의 부산 사투리와 조폭 영화의 전라도 사투리가 인기를 끌자 황산벌을 나의 팔도 사투리 종합 세트로 만들었듯 이준익 감독은 왕의 남자의 흥행 보증 수표인 섹슈얼리즘을 다각적으로 결합시킨다. 어디 보자. 이마도 내 닮았고 큰 것도 내 닮았다. 그 애가 당신 씨인 줄 아시오? 요망한 것. 윗입을 채워주랴 아랫입을 채워주랴. 윗입 대령이야. 마당놀이가 색스럽다는 것도 연산군이 2009년을 거느린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이준익 감독은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양성애자와 광대 등 관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대중성의 요소를 선택, 결합시키는 것이다. 사극이란 장르에 이러한 섹슈얼한 이미지들이 합쳐지면서 영화는 더욱더 관객에게 흡입력을 갖게 된다. 이준익 감독은 정말 망하기 싫어한다. 실패할 만큼 실패해봤기에 예술성 짙은 외화를 수입하면서도 흥행을 거두는 감각을 키웠다. 영화 제작을 하면서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망해버리는 감독들에게 대였다. 때문에 이준익 감독은 제작費에 맞춰 쓰는 시나리오, 돈 많이 드는 씬은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는 충무로의 모범 감독으로 불린다.
적은 제작비로 제작할 수 있는 영화는 배우의 연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바로 이준익 감독이 황산벌부터 보여준 캐스팅 원칙이다. 왕을 가지고 논 놈들이 중신 가지고는 왜 못 놀아? 대감 황금 거북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의 남자가 사극답지 않은 빠른 진행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갈 무렵 화려한 궁궐신과 내시 처선, 연상군은 영화를 다시 끌어올린다. 드라마틱한 전개, 중견 연기자들의 탄탄한 연기가 보태지면서 영화는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다시 활력을 얻는다. 이놈이 벼슬을 팔았죠. 니놈한테 벼슬 줄때 하프를 안 받은 난 뭐냐? 10대 관객은 이쁜 광대 이중기를 기다렸지만 그의 불안한 연기를 받쳐주며 갈등과 밀도를 더한 것은 중견 연기자의 힘이었다. 흥행 요소, 캐릭터, 연기력까지 계산하는 이준익 감독의 치밀함에 비해 그의 영상은 별다른 이미지도 미장센도 없이 싱겁다.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황제의 행차를 보게 해다오. 영화의 기교는 드라마를 없앤다. 감독 이전에 영화의 흥행사였던 이 감독의 답변이다. 시간도 짧지 않은 6개의 광대 놀이를 감정을 연결시켜 녹여낸 걸 보면 이준익 감독의 드라마 능력은 입증되는 셈이다. 보고도 모르시오. 영화의 마지막 30분은 가무성이 맡은 광대 장생의 드라마에 할애된다. 왕에게까지 도전하는 천민 장생은 자신의 고단한 삶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준익 감독이 가장 애착을 뒀다는 광대 장생처럼 이준익 감독 또한 왕의 남자의 첫 시사회에서 눈물을 흘렸다.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던 세상에 대한 분노를 영화로 위로받았다는 이준익 감독. 영화를 통해 매춘부에서 연기자로 구원받았다는 영화 헤드윅의 존 카메론 미첼. 그들은 강인한 의지로 영화의 색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영화의 다양성 때문에 영화에서는 때때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필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